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닥터마곡부동산 신규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청약 광풍. 자, 그런데 지금은 계약의 88%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망한 건물일까요?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역전의 기회가 될까요? 오늘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당시에 2021년이었죠. 르웨스트는 생활형 숙박시설, 즉 이른바 생숙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청약동자도 필요 없었고요. 주택수에도 미포함되고 전매도 자유로웠다는 장점을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657대 1 경쟁률, 전역 84제곱미터는 한 16억 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뭐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되기만 하면은 로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당시 분위기는요, 마곡에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 분양에 같이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린 분들이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도와드린 분 중에 한 명만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657대 1, 이 숫자는 저는 실제로 체감을 한 그런 숫자가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죠. 하지만 곧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숙에 대한 주거 사용을 불법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 때였는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좀 불안에 떨었고요. 여기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거주 불가, 숙박업 등록 부담이라든가 금융 규제. 이때부터 생숙은 폭탄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매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환점이 2024년에 있었습니다. 다행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서울시가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르웨스트는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8월에 사용 승인이 됐거든요. 24년. 그런데 10월에 용도 변경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너무 좋아서 이 수분양자들이 거의 만세를 부를 정도로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는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숙 대란 속에서 살아남은 드문 사례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본보기가 돼서 다른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이곳에 많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공 이후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첫 번째, 분양 당시 약속했던 커뮤니티 시설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점. 둘째, 하자 논란입니다. 마감재라든가 배관, 누수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셋째는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역시나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를 거부를 하고 집단 계약 해제 사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체의 88%가 취소가 된 것이죠. 시행사는 또 다른 주장을 하겠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기부 체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느 현장이나 경미한 이 하자 부분은 발생하는 것이고 해결할 예정이고 진행 중에 있고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지역 시세가 계속 상승하였지만은 분양 당시의 가격인 만큼 고분양가는 아니고 분양 당시에도 인지하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식적이지 않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8월 말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건 내용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데요. 1심이죠. 롯데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즉
계약 해지 책임을 롯데에 묻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남은 재부장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지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법적 문제가 조금은 남아 있겠죠. 하지만 1심에서 롯데가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새롭게 분양받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클리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분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취소된 약 750실 이상이 새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파격적인 조건이 붙고 있죠. 잔금 납부 시 최대입니다. 최대 10% 한 1억 5천 정도까지 현금성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오피스텔, 이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초기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를 지금은 실수요자와 새 투자자들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이 완성이 되면서 원그로브라든가 K스퀘어, 코엑스 마곡이 들어섰죠. 이곳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교보문고, 코엑스의 수많은 유동 인구를 보면서 이곳에 방문한 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이제 생겼다니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의 고객들이 발길이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변의 여건이 더 자리를 잡고 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무작정 달려들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든가 대출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피스텔은 확실히 아파트와 세금 체계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4.6%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종합부동세 합산 여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부세가 무조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산세를 어떤 것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파트처럼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진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한도도 틀립니다. 어떨 때는 나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아파트 대출이 규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유리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도 좀 충분하게 꼼꼼히 따져보시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 여건 생활 패턴의 적합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교보문고, 대형 오피스,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이 지하로 완벽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지하철까지 완벽하게 비 한 방울 안 맞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직장, 쇼핑, 문화, 여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 생활 패턴이 잘 맞는지 직주 근접 생활 인프라 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자 보수 현황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것이 다른 현장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 직후에 제기된 하자 문제가 어떻게 보수가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 사항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계획과 실천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동과 라인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단지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서 조망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일조권 동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 편의성과 향후 가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롯데캐슬 뉴웨스트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계약의 88% 취소는 분명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제는 법원 판결로 분쟁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고요. 재분양 혜택으로 실수요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주신다라고 하면 현장 투어 신청도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곡부동산 TV 닥터 마곡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